오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면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9년 전 아버지와 크게 싸우고 슬로바키아를 떠났던 제가 이제는 그 나라에서 상까지 받게 됐거든요. 게다가 저를 그토록 미워했던 아버지가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며 매주 손녀와 영상통화를 하고 계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현재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카타리나 호르바토바라고 합니다. 슬로바키아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에 정착했죠. 7살 딸 수연이와 한국인 남편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심장 수술이 필요한데. 9년간 연락도 없던 고향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딸 수연이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엄마, 저 할아버지 꼭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된 고향 방문에서 정말 상상도 못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냉정하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손녀를 안아주신 그 순간의 반전,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더 놀라운 변화들까지.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슬로바키아의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외과 전문이셨고 당연히 저도 외과 의사가 되길 원하셨죠.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소아과 의사가 꿈이었어요. 의대 졸업 후 소아과를 선택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외과 의사가 되어야 진짜 의사다. 소아과는 장난감이나 가지고 노는 일이야. 결국 저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으로 떠났어요. 당시 한국인 남편 도연이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거든요. 9년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의사 면허를 다시 취득하고 지금은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 전문의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 동생 마르틴에게서 급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카타리나,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심장 수술이 필요한데 상태가 좋지 않아. 9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소식이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 수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할아버지를 꼭 만나고 싶어요. 엄마가 태어난 나라도 보고 싶고요. 수연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도 흔쾌히 지지해줬죠. 당신이 후회하지 않도록 다녀와. 수연이와 함께 가족을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저희는 9년 만에 슬로바키아로 향했습니다. 브라티슬라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씁쓸함이었어요. 9년 전보다 훨씬 낡아 보이는 거리, 우울한 표정의 사람들. 한국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수연이는 처음 보는 슬로바키아가 신기했나 봐요. 엄마, 여기 건물들이 다 회색이에요. 한국은 더 예쁜 것 같은데.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9년 만에 보는 어머니는 많이 늙어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셨죠. 카타리나, 내 딸. 하지만 아버지 입안은 달랐어요. 침실에서 나오지도 않으시고 저희가 왔다는 인사조차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아직 화가 많이 나 계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수연이는 슬로바키아어를 전혀 할 줄 몰라서 할머니와 대화하기 어려웠어요.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고 모든 환경이 낯설었습니다. 첫날 밤 수연이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엄마, 왜 이 집은 너무 조용해요. 웃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으로 언제 돌아가요?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곳이 정말 제가 그리워했던 고향이 맞나 싶었어요. 다음날 아버지의 수술을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익숙했던 깔끔하고 체계적인 병원 시스템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낡은 시설, 불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수술 일정이 3주나 밀려 있다는 거였어요. 3주요. 환자 상태가 심각한데 그렇게 기다려야 한다고요. 담당 의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입니다. 한국에서라면 응급수술도 가능했을 텐데 말이죠. 그날 오후 지역 보건소를 들렀는데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어린이 환자들이 넘쳐나는데 기본적인 항생제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의료 환경이 이곳에서는 정말 사치였구나 깨달았어요.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최신 장비들, 신속한 응급처치 시스템. 모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수연이도 병원 분위기를 느꼈나 봐요. 엄마, 여기 병원은 왜 이렇게 어두워요? 우리 병원은 더 밝고 예쁜데? 정말 그랬어요. 한국 병원의 밝고 깨끗한 환경, 친절한 간호사들,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발전된 시스템인지 새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드디어 아버지와 마주했습니다. 9년 만에 본 아버지는 많이 야위셨지만 여전히 고집스러운 표정이셨어요. 한국 의사랍시고 잘난 척하러 왔나? 넌 이 집을 버린 배신자야. 아버지의 첫마디였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버지, 저는 그냥 제 꿈을 따라간 것뿐이에요. 꿈. 소아과가 무슨 꿈이야? 진짜 의사는 생명을 구하는 외과 의사다. 소아과 의사도 아이들 생명을 구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하죠. 이때 수연이가 슬로바키아어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가 왜 화내세요? 아버지가 수연이를 쳐다보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는 우리 손녀가 아니다. 한국 아이지.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수연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참을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수연이는 제 딸이에요. 당신의 손녀고요. 국적이 뭐가 중요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 가고 싶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싫어해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에게 이런 상처를 주려고 온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다음날 의대 동기 엘리자와 만났어요. 슬로바키아 국립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였죠. 카타리나, 정말 오랜만이야.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며. 엘리자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녀의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여기 병원 상황이 어때? 말도 마. 과로의 급여는 형편없고 환자는 넘쳐나고 매일이 전쟁 같아. 엘리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넌 떠나서 잘 산 거야. 여기 남았으면 지금쯤 무너졌을걸. 한국의 의료진 처우, 체계적인 근무 환경, 합리적인 급여 체계를 생각하니 정말 감사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 병원은 어때? 정말 달라. 최신 장비의 체계적인 시스템, 환자 케어도 훨씬 좋아. 특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엘리자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역시 한국이구나. 우리나라도 언제 그렇게 될까? 그때 엘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와는 화해했어. 아직이야. 여전히 화가 많이 나 계셔. 3일째 되는 날,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수연이가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어요. 궁금해서 물어봤죠. 수연아, 뭘 그리고 있어? 비밀이에요. 수연이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수연이가 그림을 완성했나 봐요. 조용히 할아버지 방 앞에 놓고 왔더라고요. 한참 후에 아버지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가서 한번 봐봐. 아버지 방 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버지가 수연이 그림을 보고 계셨어요. 그림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 그 옆에서 웃으며 앉아있는 엄마와 수연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림 아래쪽에는 서툰 슬로바키아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얼른 나와서 저랑 병원 놀이해요. 수연이가 사랑해요. 엘리자가 가르쳐준 간단한 슬로바키아어를 열심히 외워서 쓴 거였어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수연이를 불러서 안아주셨어요. 넌 우리 손녀 맞구나. 이 피는 안 속이네. 수연이도 할아버지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수연이가 의사놀이로 낫게 해줄게요. 그 순간 9년간의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마음도 제 마음도 말이죠. 그 다음 날부터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수연이를 위해 특별한 요리를 만들기 시작하셨거든요. 수연이가 한국 음식을 그리워할 텐데 김치는 없고. 어머니가 고민하시더니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신 모양이었어요. 그럼 우리 전통 수프에 김치를 넣어보자. 슬로바키아 전통 양배추 수프에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를 넣어서 퓨전 요리를 만드신 거예요. 처음엔 이상한 조합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맛있었어요.
저녁 식사 때 아버지가 그 수프를 한 숟갈 떠서 드시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거 괜찮네. 생각보다 맛있어. 온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웃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수연이도 할머니 손을 잡고 즐겁게 식사했습니다. 할머니, 이 수프 맛있어요. 비록 슬로바키아어가 서툴렀지만 마음은 통했나 봐요.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치료는 약이 아니라 밥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건지도 몰라요.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 한 가족이 둘러앉아 웃으며 대화한다는 것. 이게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었던 거죠. 2주간의 슬로바키아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수술도 무사히 끝났고 회복도 빠른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귀국한 지 며칠 후 아버지가 처음으로 영상통화를 요청하신 거예요. 카타리나, 수연이와 얘기하고 싶어. 화면 속 아버지는 한국어 공부책을 들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한국말 배우고 있어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수연이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대박. 한국말 잘하세요. 그 후로 저는 병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다문화 아동 정서 치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문화적 갈등과 적응 과정을 바탕으로 다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수연이도 슬로바키아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한테 수술놀이 해드릴래요. 슬로바키아 말로요. 지금 생각해보니 9년간 저는 고향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로는 고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쌓은 모든 경험들이 고향과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해준 거였어요. 한국의 발전된 의료 시스템, 다문화에 대한 포용적인 분위기,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슬로바키아 가족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또 영상통화로 말씀하셨어요. 카타리나, 넌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었구나. 소아과든 외과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다는 거야. 고향이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웃을 수 있는 곳이란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치유는 첨단 의료 기술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슬로바키아 가족들과 매주 영상통화를 하며 살고 있어요. 수연이는 할아버지에게 한국 동요를 슬로바키아어로 번역해서 불러드리고 아버지는 슬로바키아 전래동화를 한국어로 읽어주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병원에서 정말 특별한 환자를 만나게 됐어요. 7살짜리 슬로바키아 아이였거든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일하게 되면서 함께 온 아이였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해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고열과 복통으로 응급실에 왔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계속 울기만 하고 어디가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간호사가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저는 슬로바키아어로 아이에게 말을 걸었죠. 안녕, 나는 카타리나 선생님이야. 어디가 아파? 아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뚝 그치고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슬로바키아 사람이에요? 배가 너무 아파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9년 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정확한 진단을 내린 후 치료를 시작했는데 아이가 계속 제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나라 말을 할 줄 아시니까 무서워지지 않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모든 경험들,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었다는 걸 말이죠. 치료가 끝나고 부모님과 함께 퇴원하는 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편안해하는 걸 처음 봐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시작한 다문화 아동 정서 치유 프로그램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의학적 치료가 아니라 마음의 치유까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프로그램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참여했어요. 베트남,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슬로바키아까지. 각각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아이들이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은 고향 이야기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각자의 고향 음식, 놀이, 노래를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수연이도 가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슬로바키아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슬로바키아 동요를 불러줄게요.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죠. 그런 수연이를 보면서 저도 뿌듯했어요. 어느 날 프로그램이 끝나고 베트남에서 온 8살 아이 응우엔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고향이 그리워요. 할머니가 만들어주던 쌀국수가 먹고 싶어요. 응우엔아, 고향을 그리워하는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지금 여기도 네가 살아가는 소중한 곳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선생님. 저도 나중에 두 나라를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이런 아이들을 만나면서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 온 것도, 소아과 의사가 된 것도, 그리고 다시 가족과 화해한 것도 모두 의미가 있는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슬로바키아에서 은퇴 후 한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한국 요리를 배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한국에 가서 수연이를 직접 만나고 싶어. 아버지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꿈 같았어요. 9년 전 냉정하게 등을 돌리셨던 분이 이제는 먼저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하시니까요. 동생 마르틴도 연락을 자주 해요. 그는 지금 한국 회사에 취업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해요. 누나가 한국에서 성공한 모습을 보니까 나도 도전해보고 싶어. 정말 신기한 일이죠. 제가 혼자 시작한 한국 생활이 이제는 온 가족의 관심사가 되었으니까요. 병원 동료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신기해해요. 카타리나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가족과 화해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게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포용력, 새로운 시도를 지지해주는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인정해주는 문화 말이죠. 최근에는 정말 특별한 일도 있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다른 병원에도 확산될 예정이라고 해요. 전국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카타리나 선생님 덕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병원장님이 뿌듯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처음 만났던 슬로바키아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병원을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저 이제 한국말 잘해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정말 밝은 표정으로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아이를 보니까 뿌듯했어요. 그리고 저 정말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선생님처럼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 아이의 꿈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왜 소아과 의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단순히 아픈 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까지 키워주는 일이었던 거죠. 지금 제 일상은 정말 바빠요. 병원 일도 해야 하고 다문화 아동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하고 슬로바키아 가족들과도 연락을 계속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껴요. 어제는 수연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두 나라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수연아, 그게 무슨 뜻이야? 한국과 슬로바키아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사람이요. 엄마처럼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뭉클했어요. 제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은 의미 있는 일로 연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치료했던 슬로바키아 아이의 부모님이 직접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카타리나 선생님께 저희 아이가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도 한국이 제2의 고향이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9년 전 느꼈던 외로움과 두려움을 다른 가족이 겪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아버지에게서 온 소식이었어요. 슬로바키아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역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하셨다는 거였어요. 카타리나가 한국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나도 뭔가 해야겠더라. 늙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도 쏠쏠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밝은 목소리가 정말 신기했어요. 9년 전 차갑게 등을 돌리셨던 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모여서 세계 친구들 축제를 기획한 거예요.
각자의 나라 문화를 소개하고 함께 어울리는 행사였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축제에서 슬로바키아 전통춤을 선보였는데 할아버지가 영상통화로 직접 가르쳐 주신 춤이었어요. 할아버지, 춤 잘 췄죠? 친구들이 정말 예쁘다고 했어요. 화면 속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쳐주셨어요. 우리 손녀가 최고야.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9년간 끊어졌던 연결고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이어지다니 말이죠. 축제 준비 과정에서도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베트남 아이 응우옌이는 쌀국수 만드는 법을 알려줬고, 몽골에서 온 바타는 전통 게임을 가르쳐줬어요. 우즈베키스탄 소녀 나르 기자는 아름다운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죠.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한국에서 만나서 친구가 된 게 신기해요. 응우옌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이게 바로 운명이야. 너희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우면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는 거지. 축제가 끝나고 학부모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어릴 때 소아과 의사를 꿈꿨던 이유가 떠올랐어요. 아픈 아이들의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최근에는 정말 뜻밖의 제안도 받았어요. 한국 교육부에서 다문화 교육 정책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온 거예요. 카타리나 선생님의 경험과 전문성이 꼭 필요합니다. 더 많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경험이 이제는 국가 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말이죠.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딸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슬로바키아 의학회에서 제게 국제의료협력 공로상을 수여하겠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에서의 활동이 슬로바키아 의료진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양국 의료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정말 꿈같은 일이었어요. 9년 전 아버지와 갈등을 빚으며 떠난 고향에서 이제는 인정을 받게 되다니 말이죠. 시상식은 내년 여름에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할 계획입니다. 수연이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엄마, 저 내년에 슬로바키아 가면 할아버지한테 한국 동요 더 많이 불러드릴 거예요. 수연이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 아이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거든요. 남편 도연이도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당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해. 우리 수연이도 엄마를 보면서 많이 배울 거야. 이제 알겠어요. 고향은 떠나는 곳이 아니라 돌아가는 곳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란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한국이라는 따뜻한 나라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